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피플. 이번에는 늦지 않고 제대로 떡밥해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마을로 보인 우리들의 탐험꾼 로치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그 시그니처 같이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하나 많아요. 분위기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없네. 그러니까요. 없네요. 어디 갔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별거 없으셨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떡밥 회수 빨리 하러 왔습니다. 네. 예, 하도 저희가 떡밥을 방치해서 방치하던 끝에 정말 청소가 곤란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빈번했는데 이번에는 좀 빠르게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자, 떡밥 회수를 떠나기 앞서서 오늘은 우정국을 먼저 찾아뵙고요. 이어서 알티 사냥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타임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사롱으로 검색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탐험 중인 청탐꾼들의 소식을 전달받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우정국. 저희 레트로 피플의 대주주이자 코어이자 핵심이자 우리들의 메인 스테이지, 청탐꾼분들의 소식을 언제나 반갑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우정국입니다. 점점 수식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갑다는 거지요. 늘 반가워요. 뿌야호. 그렇죠. 레야호죠, 레야호. 자, 오늘은 파티와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남겨주신 댓글들 일단 저희 기준에서 남겨주신 거 싹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파티에 남겨진 것부터 시작할게요. 3월 24일 윤주섭파님 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시는지요? 길게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는 치료라서 일희일비할 수 없지만 현재 아이의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고마운 방송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RPG는 잘 모르지만 디지몬 만화를 처음 접했던 때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알바하는 곳에서 TV로 접했던 기억이 있네요. 나름 재미있고 진화라는 게 계속 궁금하고 기다려졌던 기억이. 묵묵히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난 회차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게 잘 치료받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윤서가 부디 쾌차에서 하루빨리 좀 물론 이제 공기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밖에서 좀 신나게 뛰어놀고 친구들과도 열심히 놀러 다니고 부모님 손잡고 여기저기 잘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도 기대하고 모든 청탐꾼 분들과 저희 제작진, 저희 탐험꾼 모두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긴 과정이겠지만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시간 날 때마다 종종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나인인추 뉴스님께서 남겨주신 건데 제가 쭈르륵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리신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스테이지 69번째 디스크 1 때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즈잭 레빗 요때 남겨주신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모두 모이지 못했군요. 이 게임은 보기만 하고 나이도 들어서 토끼가 이상해서 남긴 게임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캐릭터의 호불호는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심하죠. 네. 쟤 뭐냐 싶을 정도예요. 예, 롱맨 그 북미판 그림 보는 느낌이랄까요. 좀 미안한데 약간 병든 토끼 느낌이라. 예. 건강하지가 못해, 애가. 우주에 달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어서, 버전 1의 방송을 2개를 들으시고 남겨주셨는데, 스테이지 27번째 시노비 편을 들으시고, 직무정지 흐흐라고 남겨주셨고,
스테이지 28번째 다이너마이트 덕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니 아는 게임이었네요를 남겨주셨습니다. 시노비 때가 그 시국이다 보니까. 아, 그쵸. 네, 이러려고 진행을 했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라는 멘트를 제가 남기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시노비는 요 근래에도 제가 간간히 하는데 할 때마다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물론 이제 시노비가 시리즈로는 그 횡스크롤 타입으로 3편 정도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스2로 넘어가서 약간 그 귀무자 플러스 데빌 메이크라이 같은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너무 빠르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건들질 못했습니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한글화도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덕은 네, 이 박사님의 전매 특허였던 게임인데, 저는 참 이 게임을 해보면서 느꼈지만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해봤는데 딱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픽은 참 재밌게 기억이 났던 게임이었습니다.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인스타그램 남겨주신 분들 댓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방송이 4월 달께 지연이 되면서 인스타로 그 담당자께서 디자인해서 이미지를 받아서 그림을 하나 올려주셨을 때 나인에이치뉴스님 급박하게 녹음하셨네요.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겠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이어서 시겔제로제로님이 돌아만 와주신다면 괜찮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송관우님 천천히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리비드 엔진님이 하트 뿅뿅을 날려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재즈잭 래빗 이미지에는 시겔제로제로님 재미있게 들었어요. 저는 재즈잭 래빗 하면 컴퓨터실에 깔려 있어서 한 기억이 나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나인에치니스님 다시 듣기 하다가 반가운 알림이 오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담당자한테 책 두 권을 찍은 사진을 떡 날려서 그 올린 이미지에 나인에치니스님 보면 아마 모르는 게임이 엄청 많을 것 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리비드 엔진님 슈퍼 패미컴 특집 한번 하시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스 화면 같은 이미지로 69번째 스테이지 디스크 2 이미지를 남겼을 때 오랜만에 레트로 오전국과 RT 사냥이네요. 라고 나인에치니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모두 감사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은, 제가 그 나인에치뉴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 패미컴 카탈로그랑 세가 세턴 카탈로그 둘 다 이제 퍼펙트 카탈로그라고 해서 나온 것들인데, 제가 이걸 이제 산 게 뭐 담당자도 글을 여기다 써놨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뭐 이미지 자료나 이런 걸로도 검색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로도 이렇게 그 고전 게임만 플레이하는 해외 채널도 있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 그거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확실히 보다 보니까 좀 다시 떠오르는 게 많더라고요. 야, 이거 있었지, 이거 있었지, 아, 이런 게 있었지. 열심히 이제 땅을 파서 조금 투자를 해서 저희 지금 진행자들에게는 그나마 이제 좀 애물게임기 휴대용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치씨는 전달해드렸고,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좀 해보려고. 네. 휴대폰으로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이나 뭐 iOS 계열도 뭐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좀 있죠. 예, 좀 물론 스펙상으로는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버튼을 좀 누르면서 만지고 싶다 보니까 요 정도 투자는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하죠. 네. 예, 기억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 떠올리면서 다시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작업실 가서 그 책 좀 잠깐 빌려볼 때 예. 하고 싶었던 게임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용잠을 넣는 그 브레이브 사가랑 맞아요.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사쿠라 대전이나 한번 해볼까. 아, 사쿠라 대전도 명작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그 여성분들 많이 나오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이거 스타일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렇게 옆에서 고문을 하십니다. 아, 이거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러죠. 당장 꺼요. 제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다들. 제가 이제 온 가족의 방송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쌍욕을 시전하면서 제가 빨리 꺼주세요라고. 약간 뒷담화 피플 하듯이. 네. 그때만큼 뒷담화 피플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마냥, 네, 그렇게 진짜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리비드 엔진님도 슈퍼 패미컴 특집 한번 하시죠라고 했는데, 이 특집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특집을 준비하고 있었냐면, 원래 저희가 그 미방분 스테이지 한번 나간 적도 있었죠. 이게 잘 녹음을 했는데 회차로 하나 나가기 너무 짧다라는 게임들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만한 게임이 있는데 꽤 많은데
짧은 것들이 있어 저희가 메인 스테이지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지를 좀 묶어서 그 회차 때 이제 무슨 스페셜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요런 특집, 뭐 요런 게임 모음 특집해서 옛날 그 게임 핫팩 같은 거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런 장르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스테이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를 모으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시겔제로제로님 저희가 디스크2 때 좀 요즘에 잘 안 보이십니다라고 약간 투정을 부렸더니 바로 등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남겨주셨습니다. 재즈잭 레빗을 컴퓨터실에 깔려있는 걸로 하셨군요. 예, 아직 좀 영하신 것 같습니다. 컴퓨터실에서 하셨으면 좀 영한 건데. 아니네요. 네, 저도 컴퓨터실에서 해봤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러면 안 되지. 형님, 누님들이, 네, 그렇죠. 아니, 왜 XP인 척 하세요? 어깨 꽉 잡고. 네. 3.1이 생각나는데, 그거는 저희 착각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를 동영상으로 봤어요. 어차피 이래봤자 CR도 안 먹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같이 같은 세대를 갖고 가신 분들, 제가 지난 시간 69회차 디스크2 때도 말씀드렸죠. 저희한테 물리셨다. 어깨 꽉 잡고 손에 손 잡고 수갑 하나씩 걸어매고 핸드 투 핸드 하면서 다 함께 씩씩하게 모험의 길로 떠나고 있다. 어디 가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여기에 물리셨다. 들어올 땐 들어오더라도 나갈 땐 맘대로 나갈 수 없는 이곳 레트로피플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외에 저희가 코멘트는 많이 정리를 못 해드리지만 RT 사냥이 좀 많아서 남겨주시는 거 언제나 감사하고 정말 기분 좋게 반갑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파티 레트로피플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정말 소중히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납니다. 레트로 오전국이었습니다. 레트로 탐험꾼들이 주목하는 다양한 소식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정, 한 발짝 더 들어가보는 본격 레트로 뉴스 타임, RT 사냥. 저희가 스테이지 69회차 디스크2에서 RT 사냥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했었는데요. 그때 잘려서 갑자기 치고 나와서 저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분량이 아니라서 제가 밥상 뒤집기를 시연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밥상 뒤집기를 이제 시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드리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하나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건이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RT 사냥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RT 사냥으로 선정된 오늘의 주제, 로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고전 IP들의 범람과 보존의 경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RT 사냥 잠깐 들어보셨던 내용에서 저희가 고전 IP들이 쏟아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사견으로 하나 더 묶인 게 이제 보존의 경계가 들어갔죠. 이거를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3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줄여서 PS3, PSP, PS 비타를 스토어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시대 게임들에 대해서 그대로 단종을 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해외든 국내든 커뮤니티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던 게요. 바로 옆 동네에 이제 MS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위 호환이라는 테크트리를 잘 쌓으면서 기존의 이제 레거시들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메인 시장을 선도한다는 회사가 이렇게 깡그리 유저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이런 게임기들의 소프트를 온라인 상에 있던 거를 모조리 한 번에 이렇게 폐쇄를 시킨다고 하면서 극심하게 대립이 있었던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경에 결국은 이제 소니가 여기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 번복했죠. 네. 그 당시 이제 3월 30일 날 발표했을 때 기준으로는 오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폐쇄를 예고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난 4월 19일 날 소니의 지금 현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짐 라이언 대표가 코멘트를 해서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점이라는 수준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이것이 완벽하게 저들이 반성한 기미는 아닐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보인다는 것에서 많은 게이머 분들이 염려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전 IP들은 정말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좀 결이 다른 사건인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결국은 이 많은 게이머들이 사랑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보존한 게임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좋아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걱정과,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랑했던 게임들이 이렇게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오늘은 좀 알띠 사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치 씨는 일단 이거부터 짚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 PS 스토어 사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딱 돈 안 되는 애들 다 잘라내는 느낌?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봐야죠, 게임계. 그 짐라이언 대표가 오고 나서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네. 뭐 상황이 뭐 그렇게 꼬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 저희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왜 이 타이밍이냐라는 경계가 좀 많았죠. 이제 이거랑 맞물려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재팬 스튜디오 개편도 많았죠. 얘기가 거의 뭐 폐쇄에 가까운 정도로 개편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뭐 많은 이제 인력들이나 뭐 대표적인 개발자들이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새롭게 뭐 정리가 됐다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리라고 하고 폐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사나이 그 퍼스트 파티 게임사마저도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내면은 거의 해체에 가까운 수준에 되는 거의 그 정도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 거는 그 폐쇄 결정의 번복을 이제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PSP는 예정대로 중단은 들어갑니다. 7월 2일경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PSP로 나온 거를 이제 PS 비타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되는 게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호환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보면은 느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엑스박스가 저희 또 언급을 많이 했지만 일을 많이 갈았구나, 이게 정말 몇 년간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라고 느꼈던 전례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한쪽에서는 저렇게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꾸준히 유산으로서 간직을 하게 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작업을 정말 착실히 해왔구나. 네.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했다는 게 강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사업적인 삽질을 많이 했던 것도 없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들이 게임을 다루는 접근 방식은 문화구나라는 거를 많이 와닿았던 게 좋은 플러스 요인이라서, 저도 그래서 리비드 엔진님 때로 기억하는데, 플스5 사되나요? 엑스박 X 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라면 먼저 엑스박스 X부터 사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와서는 좀 번복하고 싶은 게, 지금에 와서는 저도 엑스박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게이머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문화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래서 좀 이제 아울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는 보통 저희 세대가 이제 그 틀을 잡아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 위에 형님 누님들 같은 경우들도 계셨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자라오시는 분들은 게임이 그냥 일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하려고 하면 약간 눈치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접근을 많이 했죠. 불량한 것이다, 나쁜 애들만 하는 거야 라는 시선도 있었고, 곱지 않은 상황을 겪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 딱히 그렇게 저게 뭐가 나빠라는 느낌도 아니고, 좋지 뭐 게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까지 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상황들에서 온 여러 가지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소니가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뭔가 야심찬 포부로 이제 94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벌써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쭉 오는데, 그거를 저렇게 깡그리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 물론 뭐 올드한 거라서 뭐 운영 정책에 뭐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그렇다면은 대비책은 좀 갖고 하는 게 그렇죠. 그들이 해온 행위와 그들이 해온 방식에 있어 정당화를 줄 수 있는데 지금 해오는 일련의 행보들은 그냥 비즈니스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 네, 소니 재팬 스튜디오의 폐쇄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조금 연장선상으로 말하면 지금의 소니 행보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서양권 그 이제 북미 시장을 노리기 위한 그런 게임들을 남겨두고는 다 잘라내는 느낌이거든요. 가도보라든지 뭐 라스트 오브 어스라든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잘라내는 느낌이에요. 물론 루머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라스트 오브 어스 1이 파트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냥 1이 지금 리메이크로 나올 것이다라는 뭐 얘기도 많이 풍문이 돌고 있어요. 네. 뭐 실제로 뭐 개발에 들어갔다. 이미 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게 굳이 뭐 라우어 하나만 얘기하면 아니 이미 뭐 풀포로도 리마스터 잘해서 온 게임이고 풀포 세대까지도 온 게임인데 저걸 굳이 리메이크를 또 해야 되나. 그쵸. 이미 현 세대의 게임인데 지금 내기엔 너무 이른 게임인데. 너무 이르기도 하고 네. 지금 그 너티독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그 과거에 이제 소니 쪽에서 이 아마 SI 이쪽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추정되는 어떤 외국 분이셨는데 개발자인지 어떤 직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딧에 이제 그 댓글 같은 걸 막 이렇게 방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네. 뭔가 이 얘기를 질답을 하는 식으로 뭐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쭉 이제 코멘트를 질답을 해준 걸 봤는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좀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로치 씨가 이제 코멘트한 게 미국 시장 위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코멘트 나왔던 게, 일본 쪽 소니 SI랑 미국 쪽 소니 SI, 물론 이제 소니 본사 계열일 수도 있겠고요. 알력 다툼이 좀 있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시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전개로 미국 쪽으로 많이 이제 손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전략을 많이 주도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간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은 약간 좀 처지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월드와이드 사업 방향이 미국에서 주도하는 방향과 그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나지 않았을까. 그분이 이제 코멘트한 거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던 부분도 많다라는 개념도 좀 있었긴 합니다만 그 대목은 좀 많이 생각이 됐기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 어떤 하나의 사업 구성이 본가 쪽에서 나온 거랑 외가 쪽에서 나왔던 시장이라고 비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외가 쪽의 기준에서 방향이 커지면 이게 입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가가 위청이청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어떤 시장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본가보다 외가 쪽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외가 쪽이 본가를 이제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이제 필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필라는 처음에 우리나라는 지사일 뿐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본사 개념인 거죠. 그렇죠. 아예 필라 전체를 우리가 다 인수를 해버렸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듯이 그래서 주도를 하는 게 어디냐라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저도 PS4 때 어느 순간 다다 보니까 이게 좀 미국식 마인드로 좀 가는 경향이 세진다. 특히나 플스 팬들이 가장 뭐 물론 이제 아시아권 그 팬들을 포함해서 일부의 이제 북미권의 팬들이나 유럽권 팬들도 많이 반발했던 게 결정 버튼을 X로 바꿔버리겠다, 통합해버리겠다 이게 나오면서 말이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는 O자였는데 왜 갑자기 X래? 이래버리니까 물론 이제 뭐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막 간다라는 뭐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굳이 이게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마치 그거잖아요. 어느 순간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아시아권 시장에선 베가라고 불리던 애를 자 이제부터는 바이슨이라 통칭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래 버리면 왜 굳이 바꿔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이.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플스 대 엑박 그 질문이 나왔을 때 플스를 골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은근 플스 이제 그 하위 그 일본 게임 중에 할 만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렸던 건데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엔 거의 그런 게 줄어드는 추세라 그게 다 스위치로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플스에서 그 일본 게임들 좀 홀대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차라리 일본 게임 할 거면 그냥 스위치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뭐 닌텐도는 세대가 바뀌어서 그레이드가 될수록 폐쇄는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대비책은 갖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다시 구매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들이 만들어온 타이틀이랑 이렇게 서비스한 타이틀에 대해서 뭔가 좀 어떻게든 뭔가를 다시 이제 보존을 시키고 뭐 재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선보이려는 그런 뉘앙스는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유저들의 차작을 받는 게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뭐 라이브를 통해서 그냥 다 꾸준히 주겠다. 다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나왔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소니는 우리는 지금 있는 거에서 잘 팔아먹고 필요 없는 건 가감하게 날려버리는 전략 뭐 전략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근데 솔직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블록버스터 빼고는 다 날려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울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고전 IP들은 무지하게 쏟아지는 시대예요. 네. 저희가 뭐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게 마계촌 리저렉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닌자 거북이 신작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더 나가서 뭐 스트리트 오브 더 에이지도 나왔었고요. 원더보이 리메이크도 있었고요. 삼국지 같은 게임들은 뭐 이미 그 코에서 직접 만든 그 삼국지 전략판 그게 네, 나왔었죠. 흔한 말로 성장형 RPG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스타일의 게임들로는 뭐 진짜 거의 뭐 양산형 공장에 가까울 정도로 찍어내기 바쁩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한 번쯤 봤을 법한 IP들이 죄다 나옵니다. 아니, 저는 있는 줄 몰랐는데 있었던 게 뭐 유유백서. 아, 전 유유백서가 진짜 이것까지 나온다고 싶더라고요. 네. 이것까지? 이누야샤, 블리치, 원펀맨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아우 씨, 뭔 이렇게까지. 게다가 퀄리티가 좋지도 않아요. 그 모바일 게임. 게다가 이제 지금 말한 것들은 좀 그나마 요즘 IP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항해 시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조금 알려졌다 싶은 IP들은 죄다 나와요. 좀 변형이든 뭐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옛날 고전 IP에서 제일 메가히트를 쳤던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결과물은 왜 다 그따구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반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마계촌 리저렉션 같은 경우는 꽤 나름의 인정을 받았던 사례로 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오브 레이지도 뭐 저 정도면 준수해 이러면서 저 게임을 플레이했던 경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바로 디아블로 살라고요. 당첨이 안 됐으니까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된 걸 보면서 꽤 신경을 썼구나. 괜찮다. 깜포지들은 왜 그따구로 진짜 그냥 까기 바빴구나 쟤네들도. 네. 내부적으로 손 놨나 싶을 정도로 물론 개인적으로 실제 플레이를 해봐야 그 감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느낌으로는 저 정도면 스타 리마스터의 기대감으로 해봐도 되겠다. 그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전 솔직히 깜포지가 유즈맨만 해줬어도 했을 텐데 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앞서 언급드린 사례는 아주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왔던 많은 작품들과 많은 유명작들, 뭐 유명하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당시에 추억이 서려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단 한 명이든 뭐 100명이 좋아했던 게임일지라도. 근데 그런 추억들이 서려있는 것들을 모아진 공간을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문제와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IP들로 가지고 새로 나왔다는 것이 고작 이런 완성도라면 그러니까 약간 둘 다 상충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 바라보는 시각이 같으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언급드리는 것도 잘 나오면 땡큐입니다. 안 살 이유가 없어요. 눈치 보면서 게임을 해왔던 세대가 이제 지갑을 열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사야지. 닥치고 나의 돈을 가져가세요. 쇼미더머니 해드릴게요. 이게 충분히 되는 시대인데 그거에 걸맞는 완성도를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이 유명 IP들을 가지고 구작 IP들을 가지고 쏟아내는 건 오케이입니다만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과적으로는 그 IP들에 대한 기억이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콘솔 쪽이나 스팀 쪽으로 나오는 게임들은 나름 원작 형태를 유지하고 나오려는 개념이 양반이죠. 예. 있어요. 네, 충분히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는 뉘앙스도 많은데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만 가면 애들이 망가지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모바일만 가면. 죄다 뭐 가차 받고 막 이러고 시작하니까. 네, 뭔가 룰렛 같은 개념으로만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장형 RPG란 저희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런 스타일로 뭔가 스킨이 씌워지면 바로 손절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네, 그리고 그래픽은 죄다 파라파더 래퍼 비슷한 수준의 그 그래픽을. 파라파 더 래퍼가 양반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냥 잘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싶을 때가 있고. 심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그거가 좀 아쉬웠던 게 물론 장르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나온 것도 뭐 노려봤던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랑그리사 같은 경우는 보면 근데 한편으로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거는 DLC다. 저는 솔직히 모바일 게임 보고 나니까 그건 좀 양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양반인데 무슨 내가 저기에 공격치를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싶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할 때 그냥 부가적인 거에서 뭐가 있었으면 지금은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까지 다 돈 주고 사세요라는 개념으로 다 불거지니까 이건 게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게임을 돈 주고 안 하면 안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주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손을 놓게 만드는 거죠, 결론은. 이런 수순이다 보니까 참 내가 좋아했던 IP가 좀 싫어지는 느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게임사들이 통렬히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좀 좋아했던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요 근래 사태가 벌어진 것들을 좀 보셨을 텐데 다 이제 그런 유명한 IP들이죠. 확률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IP들은 많은 유저들이 즐겨서 벌어진 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양산형으로 나온 게임들에서 고전 IP, 유명 IP들을 가지고 채용한 것 중에 스마트폰 계열로 나온 것 중에서 문제 안 걸릴 만한 소재는 없다고 봐요. 사실 하나씩은 다 그런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네. 저는 롤은 안 하지만 롤이 참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이제 요즘에 또 유니클로랑 협업한다고 해서 요걸 좀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만, 그거 게임에서의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게임에 영향이 없는 스킨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욕구에 해당되는 거를 충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도 어마어마하게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만 대줘도 사실 사람이 현실이든 사이버 공간이든 내가 뭔가 더 잘 돋보이고 싶은 공간에서는 돈을 써요. 네.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에 가까운 부분이라서 그 스위치도 언제든 켜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고 지갑을 여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굳이 막 거기다 확률을 집어넣고 이걸 해서 더 해서 거기를 자극하지 말고 않더라도 돈은 쓸 만한 장치를 만드는 건 충분하거든요. 요즘에 게임사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는 게 좀 스킨이나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좀 할 만한 요소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지 같으니까 스킨이 나와도 사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롤 말고는 스킨 사본 적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스킨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죠. 무기나 사실 FPS 같은 거나 그런 배틀로얄 같은 장르 보면 어느 순간 되면 특히 FPS 게임들이 그러는데 국내에 나왔던 게임들이 좀 제가 기억에 많이 그래요. 총이 비싸집니다. 그러면서 데미지율이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또 회피율이나 이런 거나 그런 장전율 같은 걸로 약간 장난질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서든 어떻게 생각나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되면서는 예전엔 기존만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어림도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기회가 돼서 서든 어택을 한번 해봤다가 그냥 조용히 로그아웃했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손 놓고 마는 거죠. 저희가 전 시간에 이제 포켓파이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죠. 포켓파이터에서 공중에 띄워지면은 조용히 손을 놓는다. 네. 철권에서 벽에 내가 다다른 상황이면은 손을 놓는다. 여기서 내가 한 방 맞기 시작하면 손을 놓는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 똑같은 논리인데 앞에 두 개는 DLC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서 진짜 열받아도 내가 어떻게든 진짜 파다 보면은 내가 그 정도는 재현을 해볼 수는 있어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이템 빨이라는 걸 또 먹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차이예요. 아이템 빨이라는 걸 먹이면서 돈 내놔야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를 여기다 치게 만드는 상황인 게 참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굳이 나의 기억을 모조리 다 가져가야만 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네. 뒤가 생략이 됐네요. 네. 온 가족 게임 방송입니다. 그대로 내뱉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해바라기 될 뻔했는데. 네. 해바라기 될 뻔했죠. 정말 조용하게 넥슨용 나가 있어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게 어택용 나가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공격형 나가 있어. 공격형이 갑자기 축구네요. 네. 그런 상황이나 컨텐츠들을 한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나 결은 다른 사건이지만 종국에 봤을 때 문제점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죠. 다 비즈니스로 통치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념에서 이것들이 뭐가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 정신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논란으로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진짜 반성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지 마셔라. 라고 해도 귓구멍으로도 듣지 않으실 분들입니다만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그렇게 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얻어맞을 상황은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벽으로 몰리고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띄워지는 상황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건 엔터테인먼트지 그 생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거 당장에 필요 없다고 잘라내는 순간 나중에 크게 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관점과 유산으로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장 이 사람들이 왜 이거에 열광했고 이것에 왜 많은 시간과 돈을 할애하면서 추억을 쌓았느냐 라는 걸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봤다면 절대 이렇게 나와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영진들의 문제긴 합니다만 이거는 좀 많은 부분에서 이거 좀 세게 말하고 싶어도 저희가 나름 좀 수위 조절하기 때문에 지양하시길 바란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RT 사냥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레트로피플 오늘은 보너스 스테이지로 레트로 우정국과 RT 사냥편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꽤 많이 털어냈네요. 저희끼리만 하던 좀 쌓여있던 얘기를 꽤 많이 털어냈네요. 확실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털어야지 싶었는데 또 타이밍이 밥상을 제가 잘 뒤집었다고 자화자찬 한번 해봅니다. 저희끼리는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정말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쌍욕과 진짜 온갖 비초를 박아대면서 뚜까 패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방송으로 전달해서 나름 뭐 완급 조절을 좀 했습니다만 뭐 더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뭐 채널은 다채널 시대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시면 저기 유튜브 가면 유튜브 가면 검색만 하면 널려있다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때 떡밥을 잘 회수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치고 빠질 때를 잘 구분해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자, 레트로피플이었고요. 부지런하게 잘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이번 시간까지는 또 예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고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처음 해보는 스테이지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지는 로치 씨가 기다리면서 울부짖기 바빴고 옆에서 이거 안 해요? 라면서 이렇게 계속 제작진과 저의 멱살을 끌고 테크트리를 시전하던 바로 그 게임에 대한 좀 스테이지를 새로운 버전으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이 게임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었는데, 결국은 또 멱살 끌려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그 문제 스테이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는 레트로 피플의 다음 스테이지 업로드는 27일 저녁 8시 오네어 예정입니다. 코국장이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스테이지로 떠나는 만큼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모두 건강임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Sharpie.